ITA 제가 봉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조 강연인데 앞으로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소두로 잠깐 얘기를 하고요. 저는 워낙 ESG의 강의는 가끔 이제 한국표준협회를 통해서 강의를 했고, 저의 워낙 백그라운드는 기술 개발, 산업부에서 제가 기술 개발 업무를 한 20년 동안 종사를 했고, 그다음 나머지 10년은 표준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그다음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그리고 전지산업협회 한국부회장, 그리고 국제 ISO 정책이사, 미국 ASTM 정책이사, 그다음에 IEC의 정책이사, 현재는 IEC의 적합성 정책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제표준 활동이 끝나고요. 이번 토요일, 내일 이제 학교 강의가 끝나면 올해 다시 멕시코로 가서 국제표준화 또 적합성 평가 회의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IETA가 우리가 창립을 하면서 같이 조인을 해서 ES의 제한 문제를 국제표준화시키고 또 ES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산업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규제 문제, 또 무역 규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해서 제가 IETA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좋은 서비스를 많이 개발해서 참여한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DA가 창립하고 최근에 비즈니스 환경을 제가 국제표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후변화 시대다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라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수요는 우리가 개인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므로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필요하다. 대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에 따른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이 화석 연료는 고갈이 될 거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에미션,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의 이 관리, 생산과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이 기후변화 시대의 과제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기업들이 담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뭐냐. 처음에는 이게 CSR, 그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했는데 지금은 Corporate, 기업만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구성 요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자 해서 SR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경영이 나오기 전에 사회적 책임 경영이 큰 화두가 됐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국제표준화 기구들이 만들어낸 게 10가지의 요소, 이 37가지의 분야에 37가지의 세부 팩터를 정해서 이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37가지 세부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이 확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이 국제표준화 기구들이 기업과 이해관계, 스테이크홀더들하고 협력을 해서 만드는 표준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사회적인 책임으로 만든 표준은 기업 경영에 관련된 인증으로 사용되지 말자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표준들이 어떤 ISO 14000 환경 경영이라든가 ISO 9000 표준 경영이라든가 22000 식품이라든가 27000 5만 이렇게 R이 우리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경영의 경영 표준으로 삼지 말자고 했던 것이 이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에 관련된 표준을 만들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으로만 공급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ESG 경영하고 나눠보면
이게 S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그린이 환경에 관련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조직 거버넌스, 요게 공정 관행이 거버넌스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를 ESG로 옮겨서 ESG는 측정 가능하고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분야로 옮겨보자 하는 활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책임이 ESG 경영의 하나의 모태가 돼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유엔에서 제시한 17개의 분야에 대한 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유엔에서 이 지속 가능 경영 분야를 제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하죠? 어떻게 이거를 측정을 하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서 현재 유엔의 ISO, IC, ITU와 같은 공적 표준화 기관이 업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ISO, IC, ITU의 표준을 만들 때도 UN 기관이 나와서 거기에 업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국제 지속 가능 경영 방향에 대한 17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툴은 결과적으로 표준이 될 수밖에 없고, 표준으로 제시한 거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적합성 평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IEC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 팩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떠한 밸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적합성 평가 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속 가능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폭풍 전야. 지금 ISO 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IEC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표준 자체를 만드는 정식. 표준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잘 아신 것처럼 많은 TC, SC 워킹 그룹이 TMB, SMB를 통해서 표준을 정립해 나가는데, 이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아예 회의를 하지 말고 온라인상에서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찾자. 현재 표준을 한 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공적 표준화 기관이 36개월이 온트랙입니다. 정상적으로 만들면 36개월인데 너무 늦다. 그래서 24개월, 18개월에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표준을 만들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표준을 정립하는, 세팅하는 과정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OSD, 온라인상에서 스탠다드를 디벨로프먼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면 우리 사회에 표준은 지금 국제표준화기관에서 얘기하기는 스탠다드 is 다큐멘트라고 얘기하죠. 스탠다드는 다큐멘트다. 그런데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엄청난 이 사회적 변동이 일어날 건데요. 이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적합성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두 가지잖아요. 뭐죠?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아니면 레귤레이션이에요. 표준화 아니면 기술 규정에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규정, 성능, 환경, 세이프티, 인바이러먼트, 헬스,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게 표준화 아니면 적합성인데, 그 한쪽에 있는 이 표준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 다큐멘트가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화 된다는 거죠. 그러면 ESG의 트렌드는 어떠냐? 이거는 제가 아직 ESG한 저는 표준 전문가입니다. 표준에 대해서는 국제회의나 국내 학계, 실무 모든 것을 다 정말 자타가 공인해서 제 이름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유튜브나 표준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ESG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ESG의 영역이 투자 영역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들이 공시를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ESG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투자에 대한 영역을 우리 IDA가 개척해 나가겠다. 아직은 좀 멉니다만 나가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고객의 ESG, 고객,
이 공급망에 관련된 거나 소비자라는 거, B2B 기업인 경우에는 공급망에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소비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과 소비자에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이 커스터머에 대한 그 영역이 ESG에 대한 중요한 요구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신용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업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평가보다는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 ESG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표준을 폐장할 때 GRI 리포트라고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GRI, 그렇죠? GRI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한국에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다가 이제는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보고서를 연말 애누얼 리포트를 썼는데,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중요성보다는 비재무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의 신용 평가를 하는 방향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기업들이나 정부나 정부 규제기관들이 ESG에 관련된 거는 많이 또 이렇게 그 영역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투자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공급망이나 콘슈머나 또 이런 측면에서 B2B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영역,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 이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영역, 그리고 규제기관들이 ESG의 문제를 관장하는 관점에서 비즈니스 ESG는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하나 이제 경영 이슈가 많지만 하나 예를 들면 ESG는 어떤 기준을 제정하는 문제. 그럼 ESG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냐? 지금은 많은 기관들이 관련 나름대로 ESG에 대한 기준을 내놓고 있는데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제출하고 이걸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제시하자 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이슈를 보면 이제 탄소 발자국, 그래서 카본 풋프린트라고 해서 이거 이미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미 ISO, IEC가 국제 표준화 원칙을 정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뭐 10,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40,000원대까지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 기관은 이 제철소 같은 데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 제철소에서 우리가 이 탄소 배출한 것을 절감하고 또 거기에 절감한 내용들을 팔자 하는 측면에서 또 얘기가 중요한 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탄소 국경 조정판 CBAM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현재 가장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 기업들에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ID에서 중점적으로 강의해 드릴 분야는 이 분야에 강의를 해드리겠다 하는 얘기고, 앞으로 이제 우리 더 중요하게 나아가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시행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적인 이슈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태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ESG의 도전 과제는 상당히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많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첫째는 이게 ESG라는 경영이 너무 많다. 사회, 경영에 관한 평가, 사회적인 요소가 그 SR에서 보신 것처럼 그 많은 팩터를 어떻게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냐? 환경에 관련 문제를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나 많아서 이거 언디자이블하다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SO, IEC, ITU가 SR 26,000, 그렇죠? ISO 26,000 표준을 만들면서 이거는 기업 경영의 측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한 것도 이행 수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행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과제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탄소 카본 풋프린트만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CBAM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측정해서 기업들이 경영 지표를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거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그거가 이제 우리 ID에서 해결해 나가고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탐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연 ESG 경영하면 재정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도전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ESG 경영을 하면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로 창출이 되냐? 이건 맥켄지가 쿼터리 리포트에서 이렇게 일단 제시한 거를 제가 일단 추출해서 여러분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ESG 가치 창출을 하면 결과적으로 탑라인 이 글로스가 일어난다.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지금 그 맥켄지는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과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리고요. 또 이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규제 기관으로부터 좀 자율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투자 자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많다. 그리고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레피테이션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기업 효율은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ESG 경영에 대한 혜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과제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IDA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IDA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ESG 역량을 강화하고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정책적인 툴과 지식과 인력을 제공하는데 저희 ID의 역량을 직결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ESG에 관련된 측정과 평가를 할 때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은 사람이 가서 일일이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오늘 밖에 나가셔서 보시면 우리가 세계 업계가 나와셔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솔루션과 관련돼서 오후에 우리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그 솔루션을 해결하고 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검증과 인증입니다. 그거를 솔루션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탄소가 절감이 되고 에너지가 절감되는 거를 어떻게 누가 증명하느냐. 그 증명에 대한 거를 검증과 인정을 우리가 해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그 시험 인증 기관들이 우리 툴에 대한 거를 검증을 했고 인증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이라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표준 자체가 다큐멘트에서 페이퍼에서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이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와중에 우리가 컨포미티 어세스먼트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주어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을 검증과 인증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겠다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것에 관련된 종합 정보 제공 창구 역할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또 CBAM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력 양성을 꾸준히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 네 개 분야를 현재 제시하고 있지만 제 꿈은 더 큽니다. 하나하나 우리 그 IDA가 해나가야 할 분야는 더 세분화시키고 고객을 디파인을 하고 업종을 디파인해 나가겠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 IDA 역할이 여러분을 위해서 ESG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